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오늘은 적용력 특수교사들을 위한 학부모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근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호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데 특히나 아직 보호자분들을 많이 못 만나본 적용력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참 난감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 물어보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 뭐 했더라?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지? 오늘 땡땡이가 수업을 잘했나? 오늘 사실 도전 행동이 있었는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또 말하면 보호자분들이 또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또 괜찮다 그러면 정말 학교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너무 좋게 얘기를 했다가는 나중에 뭔가 또 일이 커졌을 때 그러면 내가 평소에 물어봤을 때 왜 대답 안 해줬어요?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적용력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항상 고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분들과 소통할 때 적용력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까 하고 고민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예시 전에 제가 말하는 공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찰한 사실, 내가 제공을 뭘 했냐, 제공한 지원, 그리고 학생의 변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학부모와 소통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수업 사실 너무 못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학부모님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기대에 차서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 괜찮았나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궁금할 수 있어서 매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땡땡이 수업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이 아이가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도전 행동을 했어요. 이럴 때 신규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누가 잘 못했어요. 오늘 수업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기는 한데요. 잘못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수업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착석을 못 했다는 건지,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트러블이 있었나? 그래서 가능하면 판단보다는 관찰한 행동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보호자분이 우리 오늘 땡땡이 잘했나요? 수업 잘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라면 오늘 3교시 국어 시간에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 순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짧게 나눠서 또 이야기를 했고 안내를 했더니 그 이후에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더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호자분이 바쁘시면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조금 더 보호자분이 시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이죠.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느 시간에 수업이 안 됐구나.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보호자도 우리 아이가 수업을 오늘 다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선생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문제 행동, 도전 행동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적용력 교사들은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땡땡이가 막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근데 땡땡이가 또 문제 행동했어요. 이렇게 보호자한테 말을 한다면,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 보호자 입장에서도 문제 행동이란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얼마나 심했을까? 또 혹시 누굴 때렸나? 다친 사람이 없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을까? 학교 생활이 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세 가지, 관찰한 사실, 그리고 내가 제공한 지원, 그리고 학생의 변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땡땡이가 3교시에서 4교시 체육 시간을 갈 때, 다음 활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들어 누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에 자극을 줄이고 먼저 다음 전환 시간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잠시 이 아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이후 땡땡이가 안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한 후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조금 더 자주 하다 보면 좀 수월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행동을 미화시키거나
과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호자분이 속상할까봐 그런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미화시키면 안 돼요. 반대로 오늘 그래도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고 교사는 어떻게 지원을 했고 그 뒤로 이 아이가 안정을 되찾아서 갔는지 아니면 조금 더 특수교실에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친구와의 또래와의 트러블이죠. 친구와 싸웠어요 아니면 친구를 때렸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될 때. 근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 예를 들면 누가 우리 땡땡이가 친구 물건 뺏어서 친구랑 싸웠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다는 이게 사실이 맞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관찰한 행동,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가능하면 관찰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쉬는 시간에, 3교시 쉬는 시간에 땡땡이가 친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친구가 돌려달라고 했지만 바로 주질 않아서 그 친구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후에 두 친구를 분리해서 상황을 각자 정리를 하고 땡땡이에게 친구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허락을 구하는 게 맞아 라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전문적이에요. 제가 왜 신규 교사를 위한 소통이냐고 하냐면 사실 경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세 가지를 안 해도 자기만의 그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각자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가 있는데 우선 적용력 교사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친구랑 싸웠어요. 문제 행동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호자분들 경우에는 아직은 그 색안경이 좀 있죠. 적용력 교사인데 아직 좀 서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들리게 된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 그래서 관찰한 사실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구구절절 보호자께 실시간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의 소통은 사실 CCTV 중계가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CCTV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돼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 하나하나를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안전, 그리고 학교 생활에 중요한 내용인지를 교사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점점 쌓여질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싸우지도 않고 문제 행동도 없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친구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부모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 땡땡이 잘했나요? 오늘 좀 뭐 좀 했나요? 근데 정말 교사가 봐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호자가 물어보면 별거 안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아이랑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작은 행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별거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긴 했어요. 그럴 때는 그 중에서 제일 교사가 생각나는 거, 오늘 국어 시간에 그림 카드 보고 단어 선택하는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또 그렇게만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처음에는 교사 질문에 반응을 안 했는데 선택지 2개를 또 줄여주니까 그 중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보호자도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특수교육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변화가 학생에게는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선택했다, 아니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아니면 5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5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선생님의 신체적 도움 없이 혼자서 해봤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이 아이에게 중요한 교육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이 좋은 말을 조금 더 왜 잘했는지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땡땡이가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는 활동이 끝나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늘은 미술 시간이야, 다음 시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통화박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보호자도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집에 가서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누가 스스로 미술 시간에 통화박급으로 이동했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칭찬해 주셨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칭찬이
학교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신규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소통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학부모님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학생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 내용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문제행동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행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했고 그 결과 학생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학교의 성장, 이 학생의 성장을 학부모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것이 저는 진짜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고 이게 끊임없이 보호자와 소통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늘 조금 신규 선생님들에게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2학기 시작과 함께 상담을 할 건데요.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또 이제 2학기 곧 준비 화이팅 하시고 남은 방학도 열심히 체력 충전 그리고 에너지를 가득 모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럼 이상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